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력직으로 대기업 지원 시 꼭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력서 작성 부분입니다. 경력직의 이력서는 신입사원의 이력서와 작성 방법이 확연히 다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경험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지원 조건인 토익 몇 점, 토스 몇 급, 자격증 등의 필수 조건을 넘어섰다면 그 이상의 스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력직의 경우 필수 지원 조건 자체가 신입보다 낮거나 없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업무 진행에 있어서 일반 스펙보다 업무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에 따라서 이력서 작성 시에도 스펙을 강조하거나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보다 전 회사에서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의 경험, 업무 역량이 가장 도드라질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경험 작성은 시간순이 아닌 유사성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채용 공고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우선 배치하여 채용 담당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 프로젝트의 경험도 채용 공고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 경험을 통해 역량을 높였습니다 등의 정성적인 표현은 누구나 쓸 수 있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A 프로젝트의 경우 컨커런트 유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였으며 기존 프로그램 사용량을 20에서 75%까지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총 20여 명의 인원으로 8개월간 진행이 됐으며 그중 본인은 PMO 역할을 수행하였고 각 과정에서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8개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수행했습니다. 라는 형태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수치가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용 담당자와 업무 담당자가 실제로 봤을 때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업무 전문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력서 채택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음은 면접 시 준비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면접 역시 신입과 경력직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자기소개 부분입니다.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면접의 시작은 대부분이 자기소개입니다. 신입의 경우 살아온 경험이니 학교 생활이니 등등을 위주로 말하지만 경력직은 채용 공고에 맞는 자신의 경험을 명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이니 학점은 경력직 면접에서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니 혹시 준비하고 계신다면 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 사유입니다. 이것도 단골처럼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회사 입장에서 이직을 왜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회사에서 업무 진행을 잘 할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업무적인 부분을 떠나서 과거 회사에서 혹시 도망치는 것은 아닌지, 만일 이직했을 때 다시 또 다른 회사로 가지 않을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솔직함입니다. 본인의 커리어상 필요한 과정 혹은 연봉 상승의 목적,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등 솔직함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사의 방향성 제시 부분입니다. 경력직의 경우 본인의 업무, 채용 공고 이외에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는 면접자의 역량을 확인하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면접자가 이 회사는 앞으로 A, B를 목표로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회사가 그에 맞게 움직일 리는 없지만 면접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역량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경력직이든 신입이든 면접이라는 것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충원하는 행위는
회사 입장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여러 번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기 때문이죠. 추가로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과거 경험을 미리 PT로 준비하여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기 내용에 따라서 조금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공고가 나와 유사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떨어진 대기업을 다시 지원에 합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고요. 기존 내정자의 경험과 스펙을 중심으로 채용 공고가 좀 발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내정자의 유무 파악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경력직 공고의 경우 내정자가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채용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경험을 부각하거나 상세한 업무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내정자의 경험과 스펙을 중심으로 채용 공고를 발표하거나 이를 채용 공고를 내는 형태가 유사한 형태입니다. 괜히 지원했다가 들러리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정자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내정자가 있는 공고에 지원을 했는데 내정자가 떨어지고 합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둘째로 채용 공고가 빈번하게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유사한 업무의 공고가 3개월, 6개월 등의 짧은 간격으로 빈번하게 올라온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팀, 해당 사업부에서 이 해당 업무 담당자의 이탈이 많다는 거고, 이는 일이 힘들거나 사람이 힘들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상 확인입니다. 채용 공고도 나랑 잘 맞고 가고 싶었던 회사라서 지원하고자 했는데 회사의 인재상 혹은 사업부의 인재상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정답은 없지만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맞는 대기업을 좀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